안녕하십니까. 목동종로학원 여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위주로 해설을 할 텐데 6월에 비해서 확실히 쉽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쵸? 일단은 지문의 깊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독서에서 지문의 깊이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덜 깊게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인문 지문 같은 경우는 6월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정보량이 줄었죠. 자, 그리고 또 문학이든 혹은 독서 지문에서든 선택지들이 복잡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그 매력적인 그 선택지들 있잖아요. 흘러가면 잘 읽히는데 이거 답인 것 같은데 했는데 본문하고는 정보가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혹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그러니까 6월에 비해서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6월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고 느꼈을 텐데, 그래서 등급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등급컷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로는 무슨 연습을 하냐.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6월에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로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까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수능 때는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오지 않겠어요? 수능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변별력이 거의 안 생기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풀었으면 맞춰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을까? 그 연습을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틀렸다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본문을 잘 못 읽었는지, 아니면 선택지를 읽으면서 읽으면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문제를 잘 이해 못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문제를 선택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3번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일지 일부분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어요. 그래서 자, 이집트의 기록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서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대. 제목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쵸?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데,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그림 1에서는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줄 길이로 길고 얇게 보충됐습니다.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이건 그대로네요. 자, 그림 3은 이집트 상형부터 전혀 관련 없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보면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아니요.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전혀 엉뚱한 그림입니까? 자,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해 보여주면서 글 내용을 그렇지 보완했어. 그러니까 설명적 시각 자료 맞습니다. 그림 2는 그래서 다루지 않은 내용 없었습니다. 자,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했다. 글 내용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글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자, 그림 2와 3은 그래서 다른 내용을 보완했다.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보완한 게 없어. 글 2는 그대로, 글 3은 관련이 없는 거. 네. 이렇게 일치불일치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치불일치로 한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자, 다음 법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재판매 가격 유지 금지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표시광고법에 나와 있는 뭔가 이용 후기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잘 봅시다. 기억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는데, 자, 보자. 기억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했어? 기억을 금지했지.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커야 기억을 그나마 허용해 주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자, 봐요. 기억은
이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을 금지했어. 금지. 그러니까 이게 이것보다 클 때 기억이 허용될 수 있겠죠. 네. 자, 기억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설정 자유. 근데 이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가 있었잖아. 해당 사업자가 있었고, 아니면 상대 사업자가 있었고, 혹은 다음 단계 사업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자의 가격 결정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니은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습니다. 자, 니은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그렇죠. 뭐 중에 이용자가 혹은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 후기만이요. 자, 기업은 사업자와 소비자는 아닙니다. 사업자와 사업자예요. 여기도 누가 사업자가 이용하는 거니까요. 굳이 소비자와 소비자라고 하기는 어렵죠.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보기가 나왔네요. 자, 보기를 한번 본문에 맞게 일해 봅시다.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대요. 이건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이름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겁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잠깐 까먹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재판매 가격 행위를 했어. 자,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는데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삭제해 버렸대. 삭제하면 안 되는데, 그쵸? 공정거래법 위배됩니다. 또 박땡땡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어요. 만약에 교수팀이 돈 받았다면 명시해야 되고요. 자, 그 교수팀은 반드시 실제로 사용했어야 됩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광고죠. 그러니까 돈 받았다면 명시해야 됩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했네요.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어.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했네요. 감 나쁘다, 그쵸?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도 부당한 광고 맞습니다. 네. 갑이 박땡땡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 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 보증했다고 광고했어. 진행적이 없어. 그러면 부당한 광고 행위예요. 맞아요. 실제로 진행했어. 경험했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자,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아니요. 제재를 받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다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하더라도. 자,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 후기 금전을 받았어. 그러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됩니다. 네.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 그러면 어때?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네.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게 일치 불일치로 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정말 추론 관계를 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인과관계 가지고 몇 개 이제 낸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다시 이제 추론 문제를 약간 좀 생각해 보시죠.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블록체인 기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EBS 교재에 나와 있죠. 앞에 것도 나와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나와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지 않고 대략적인 큰 내용들만 나와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8번. 속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바로 답을 가볼게요.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볼 게 아니라 문장을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아니죠. 작업 증명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죠.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합의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예가 뭐야? 작업 증명이었잖아. 그쵸? 근데 이것처럼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X가 나와야 됩니다. 네. 장난치고자 한마디로 단어만 보고 이렇게 급히 넘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낚으려고. 근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문장 잘 읽을 줄 아니까 이 정도는 잘 해결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9번 보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노드 결정 과정에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노드는 그냥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돼 버렸어요.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 아니요. 일부가 변경되면 다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가 무결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로 틀립니다. 자, 블록과 블록체인 연결을 유지하면서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변경했습니다. 삭제도. 그럼 보안성이 높지 않죠. 네. 공개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은 높아집니다. 그렇죠? 성능은 높아진다고 그랬죠? 자,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하고 같은지 혹은 중복되는지 이런 거 비교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자, 기억을 가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지워져도 쉽게 복원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워지더라도 쉽게 복원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인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인과나 아니면 추론이나 뭐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먼저 연결이 되냐 서로 연결이 되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연결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두 번째 순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 비가 오니까 우산 가져가라 이 말은 맞는데 우산 가져가니까 비가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산 가져왔으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 아니요. 논리적으로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비가 오니까 우산 가져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서, 그렇죠? 이게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오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볼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의 이유입니다. 자,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다. 변경이 쉽다는 건 일치 불일치에서 꺼집니다. 이거는 아예 본문의 정보와 다른 정보예요. 자,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의 중복 저장돼 있으니까 삭제되더라도 다른 노드 거 가져와서 저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승인 과정에 참여한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 아니요. 공개형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 이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기억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무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연결되냐, 정보가 이렇게. 자,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이 이중으로 이거는 일치 불일치에 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세 개는 본문의 정보하고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연결이 안 됩니다. 본문의 정보하고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세 개 끊고 하나는 연결되지 않으니까 끊고 이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죠.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이야. 비공개네요. 10개로 고정됐으니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의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승인 과정에서 속도가 더 빠르대요. A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성능을 초과 달성했대요.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 이적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B 어때?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으니까 보안성을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요.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노드 수는 제한이 없어. 현재 200개. 여기는 비공개, 공개. 여기 10개, 2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확장성, 보안성 이렇게 나올 텐데 확장성, 보안성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보안성입니다. 보안성.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워. 그래서 무결성이 높아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블록 또는 단일 블록의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인데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도 낮아집니다. 여러분 관계 한번 볼게요. 보안성은 자 어떻게 승인 과정 시간 그리고 노드의 수가 낮아지면 보안성도 어때?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가죠. 탈중앙성입니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도 낮아지겠죠. 옳지. 그래서 탈중앙성 이렇게만 쓸게요. 자 노드 수가 줄어들면 탈중앙성도 줄어든다 이렇게. 다음 갑시다. 확장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할 가능한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노드 수를 제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확장성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입니다. 노드가 증가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어때? 확장성이 높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때?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드 수를 뭐 하기도 한다? 제한하기도 한다. 제한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A 업체는 지금 10개. 그리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알았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했거든요. 근데 일단 승인 과정 시간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보안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해돼요? 여기서 보면 이전 사용하던 작업 증명된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그만큼 승인 과정이 빠를 텐데요. 승인 과정이 빠를 텐데 자 그리고 노드 수가 지금 10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뭐 이게 높아졌다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자,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요. 노드 수가 증가했어요. 맞죠?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보안성은 높아질 수 있어. 하지만 확장성이 높아질 수는 없어. 그죠? 증가할수록 확장성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수가 감소했어. 당연히 성능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확장성이 높아질 겁니다. 탈중앙성은 낮아질 겁니다. 네. 자,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달리 공개형이 아니라 비공개형입니다. 여기서 끊고 바로 가죠. 자,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승인 과정, 그렇죠. 승인 과정은 달라요. 자, B업체보다 무결성이 높다. 무결성이 높으려면 보안성이 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보안성이 강하려면 노드 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노드 수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결성이 높다고 하기 힘듭니다. 바꾸기 쉬울 거예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11번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지문으로. 자, 12번을 보죠. 의외로 이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일단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만 잡고 가는 게 맞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비유될 수 있다고? 창에 비유될 수 있다고. 여기 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건 맞아요.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하냐 했는데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하냐 했는데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거 있어요. 내용을 중시했다, 형식을 중시했다. 이건 있으니까 세모 쳐봅시다. 자, 영화의 관객의 심리 어떻게 관객의 심리가 반영돼요? 관객의 심리가 반영되냐 안 되냐 이야기는 없어. 이런 시기별 편차는 양상도 없고 영화관 환경은 환경이 관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건 나에는 있어요. 그렇죠? 나에 없어요. 잘 읽고 관객의 심리가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냐 이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느냐 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했습니다. 영화가 꿈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나에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잡기보다는 하나만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한 비판이야. 보기 입장에서입니다. 보기 입장에서. 자,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대요. 교육 필요 없어.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는 아니래요. 감독이 의도대로 하는 건 아니래요.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도 없대.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요.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자,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관가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 보기의 입장이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근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보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아니요. 이거는 바쟁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네.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사람 꽤 있는데 역량 가지고 한 건 없어. 어디에 중점을 뒀냐 이거야. 이미지를 중점을 뒀냐, 현실을 믿냐 이렇게 이미지를 믿냐, 현실을 믿냐 이렇게.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어. 변형된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야. 그렇죠?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앞에 건 그러니까 이미지를 믿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고 했는데 관객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죠? 감독이 뜻한 대로 누구는 따라갈 것이다. 관객이 따라갈 것이다. 감독이 만들어 놓은 대로 관객이 따라갈 것이다. 옳지. 이렇게요. 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이제 순서 이야기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이 뭔지. 여기 나왔어요.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고 환영이다. 상상적인 것이고 환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자, 왜 그러냐? 관객은 영화의 장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확히 그렇게 밑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쉬운 힌트가 있어서 친구들이 이렇게 1번 딱 하고 갔는데 나머지 좀 보죠.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는 바쟁이 한 이야기죠. 자,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했다. 이건 이미지를 믿는 감독들이 하는 이야기고,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게 뭐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요. 기억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잠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환영이야. 우리도 모르게 쏙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의 이유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해됐나요? 논리적인 선후관계. 자, 관객은 영화 제작 과정에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독서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 거의 다큐멘터리, 아주 바쟁이 좋아할 만한 영화네요. 그렇죠? 두 번째 영화는 외계인 친구 뭘 봤을까요? 어벤져스를 봤을까요? 아무튼 네. 자, 해봅시다.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렸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했는데, 여러분,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거의 열린 결말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바쟁이 입장이니까요. 자,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있다. 아니요.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담겨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나에. 그쵸? 자,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한 듯한 인상을 받았어. 가와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롱테이크랑 아니면 딥포커스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박진감 넘치는 막 장면이 나올 텐데. 자,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렸어.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대안적 영화는 아닙니다. 그쵸? 대안적인 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영화야.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 또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그렇죠. 가에서도 어때? 학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에서도 허구 세계의 중심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특히 이제 동일시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가에서 그러니까 16번에서 동일시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렇죠? 상상적 동일시요. 네. 여기까지 하고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활루기가 나왔습니다. 광활루기가
춘향전의 이본으로 이제 한문 소설인데요. 춘향전 이본으로 한문 소설인데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여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A 혹은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자, 광활루기는 수산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인데 총 8회를 이어졌고요. 각 회의 앞부분의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 해당 회에 대한 견해,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 가로치고 나와 있죠.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대요. 광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에서는 식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 봄. 그쵸? 자,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이 광활로 소개하고 그 공간의 역할, 작품의 중심 배경이야. 이거 없었으면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했다. 개연성 보여주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리의 반응이 그렇지, 당연히 보고 싶겠지. 이렇게. A와 기억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 감상법을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8회로 구성한 이유도 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고전소설은 짧게 보고 흐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2, 27번이요. 가는 수특에 나왔죠. 오랜만에 봤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북방에서 우리가 막 활발하게 말 타고 다니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남쪽에서 통일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오히려 쫓겨서 어디로 가게 됐다? 북방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그래 가봤더니 옛날 그 기상은 다 없어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쓸쓸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살얼음 통해서 보이는 물고기들 보면서 자신의 과거, 어릴 적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다에서는 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늙은 나무가 기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더라. 일반적으로는 보통 나무들은 각자 자기 살 바를 딱 이렇게 찾아가는데 얘는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러고 보니까 깊은 산 속에서 이런 나무 없더라. 이렇게 인간하고 나무가 서로 자연이 서로 도와야만 서로 돕기도 했죠. 왜냐하면 여기 사이에서 산책을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야만 하는 관계도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비읍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했죠. 제가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이렇게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했다. 그렇죠? 북방 전체를 하나로 본 겁니다. 자, 니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했다 그랬거든요. 의인화된 자연물,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 근데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했다는 건 화자가 슬프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 이렇게. 자,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제시했다. 어떻게 제시했어?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 뭐뭐하던 것 이렇게 화자가 북방에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잊지 않았어 이렇게요. 자,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된대요. 리을의 식구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가.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 했으니까 반복 변주됐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상반된 상황, 그때는 이렇게 슬픔도 없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쫓겨서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올라가는 거니까 상반되는 상황이 맞는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 이건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네요.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내려왔고 뭣도 없이 슬픔도 시름도 없이 내려왔고 지금은 슬픔과 시름에 쫓겨 올라가고 있고 해서 상반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자, 비읍에서 없다.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하면서 쓸쓸함, 외로움 느낀다 이렇게요. 네.
자, 26번 가봅시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는데요. 자, A는 살얼음 창이고 B는 기둥입니다. 그러면 살얼음 창부터 볼까요? 하나만. 불안을 심어하진 않아요. 이상향도 아닙니다. A가 살얼음 화작의 책임감을 떠올리게, 아니, 과거를 회상하게 할 뿐이에요. 자, B가 글쓴이가 처한 상황 극복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A와 B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획이 살얼음 창을 통해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사는 게 우리 가족 같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그 기둥을 주목하고 보니까 나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더라 이렇게. 5번이네요. 네. 대상을 잡고 어떤 생각이 변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문원 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글인데,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아요. 사람한테 늙은 나무가 이익을 줬습니다, 분명히. 물론 인간도 기둥을 받쳐줘가지고 그 나무를 도와줬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건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줘서 기둥이 있잖아. 자,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들었대.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다. 이렇게. 자,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들은 이렇게 너무 큰 열매는 맺지 않는다고 그랬어. 가지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풀처럼 여러분 강아지 풀 같은 경우는 어때? 이렇게 크잖아요. 그건 땅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야 이렇게 잘 안 밟힌다고. 근데 몸을 이렇게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 이거하고 이익을 주고 받는 이거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니까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는. 자,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줘. 인간이 도와줬어.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 중에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라서 잘 자랐어. 왜? 인간이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네. 다음 이제 현대 소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계된 작품인데요. 날개 또는 수갑도 연계된 작품인데 한번 보죠. A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계속 듣고 있었겠죠. 웃으면서. 자, B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명령하였기에 미수연이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이렇게. 자,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면서 보이는 너 회사 안 가니? 이렇게. 누구는 그만뒀다지만 너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당신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랑 그랬어. 죄송해요. 자, D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돌아온 모습, 민도 씨에게 나타난 반응이고 이제 그때 당시의 획일적인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안, 아니 이거는 민도식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이었죠. 그렇죠? 지각한 사람을 야유한 듯한 기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느끼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불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해요. 옷 입기 싫어. 이렇게.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인 관점, 민도식이.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 못 옮겨하지. 자신의 인식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즉각 자기의 인식에 따라 하려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려 늦게 지각하고 갔으니까. 자, 동료에게 준비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했어.
민도식은 독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 이렇게. 자,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성태의 눈짓을 읽었어. 쟤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한번 놀려줄까? 무식한 생산부직원.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논쟁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직 몰랐고요. 지금 들어서 의아해했고요. 네,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자, 3번 볼까요? 아내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한 상황. 네.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꽁무니에 따라 붙는 사람. 그만두지 못하는 거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사복 차림으로 갔으니까요.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제1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버린 듯 움직이지 않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지문으로 가죠. 자, 정철의 시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호화곡이 나왔네요. 호화곡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34번을 보자. 보기를 참고해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자, 정철과 조존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되고 유배되거나 살림에 응가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어. 응가하는 등 이렇게.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드러냈대요. 자, 그럼 볼까요?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 풍파에 이 배가 일렁이었는데 걔 어디 갔니? 라고.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걱정해 주는 겁니다. 네. 구름이 험한 거늘 곧 풍파가 몰려올 거야 이렇게 위기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 내는 신진 관료야. 그쵸?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는 거다. 조심해라 니네 이렇게. 심의 사진이 화자의 마음이래. 마음. 그리고 온유월 자치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했대. 그러니까 보자. 죄송합니다.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온유한 나대 살얼음 옮긴 위에 된설이 섞어지고 자체눈이 내렸대. 내 마음에 자체눈이 탁 내렸어.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한입니다. 한. 아니 내적 갈등이고 내가 쌓인 게 많아요. 이런 겁니다. 이마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생각하고 들으세요. 나 지금 쌓인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은 마음 견제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속이 심란해요.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보기로 보자면 이 내용입니다. 나 지금 살림에서 응가하면서 쟤네들한테 쌓인 게 많아요. 이거요. 네.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온놈이 온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량이 난무하는 현실이야. 이미 임금이라면 종장입니다.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거. 나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아파. 이렇게. 자, 미늘 없는 낚시니까요. 고기 잡을 의도가 없다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삶을 의미해. 다해체 이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지는 화자의 흥 얼마나 좋아. 이렇게. 네. 여기까지
문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화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이렇게 복잡한 문제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복잡한 문제, 특히 이제 40번하고 45번인데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 학생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또 따져야 되고, 그리고 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뭐까지 여기에 있는 반응까지 다 따져야 되는 문제들인데 꽤나 복잡해요, 여러분. 자, 보죠. 자, A에서는 조선시대 해성 관측 기록에 대한 내용을 역사신문으로 알려줬죠. 맞아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 역사신문으로 한 게 좋았어. 이렇게. 자, 견우직녀 이야기가 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어 재밌었다.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서양과 조선의 별자리의 차이. 대조. 맞아. 이렇게 해보자고 그랬죠. 자, 해성 관측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지. 카드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봅시다. 학생 1이 구입 물품 배분에 대해 언급했다 했어. 이거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 1이 구입 물품 배분에 대해 언급했니? 구입 물품 배분이에요. 구입 물품 배분. 그게 학생 1이 리을 밑에 보면 직접 가볼게요, 여러분. 리을 밑에 보면 투명 카드와 야광 펜 외에 또 필요한 거 있어? 이거 구입 물품 배분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별자리 그리기 체험 투명 카드 야광 펜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준비돼? 이것도 구입 물품 배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1이 구입 물품 배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2가 별들이 밝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 그랬는데 학생 2가 말한 건 별들의 밝기 차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B는 서양과 동양의 별자리 차이점을 설명해 줬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 2는 별들의 밝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B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학생 2가 해성 관측 기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C의 놀라웠다는 반응을 통해 여기까지 맞아. 근데 나에서 전시 주제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전시 주제를 이거에서 이걸로 변경했다. 이런 게 없어. 문제 되게 짜증나죠?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특히 여러분이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안 보일 거예요, 이게. 학생 3이 역사신문 형식을 활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그렇죠. 학생 3이 언급한 건 맞습니다. 자, 근데 A의 현장감 있다는 반응을 통해 나에서 전시물의 형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 긍정적인 인식, 전시물의 형식 선택, 곧 역사신문 형식으로 선택했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다까지만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영조시대 첨락자들이 25일간 헨리 해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전시하고 이 관측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추진한다는 소식도 관람객에게 알려줬어. 관측 장비가 부족했던 시절에 이토록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에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놀라웠다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니 조선시대 조선 첨단의 우성을 보여주는 관측 기록을 전시 주제로 다루길 잘했다. 전시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맞죠? 자, 학생 3이 별자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서양과 차이를 통해 설명할 거야. B의 이해가 잘 되었다는 반응 그대로 나왔어요. 설명 방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 긍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차이점을 보여주니까 더 잘 보이더라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귀찮으면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귀찮으면 문제가 절대 안 풀리고 이렇게 스킵해서 읽어도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38번을 풀기 위해서는 가를 읽어야 되잖아요. 3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1번을 풀기 위해서 나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 42번도 풀리고요. 그렇게 다 풀고 나서 그걸 가지고 40번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스킵해서 읽는 것보다는 쭉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4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5번. 이제 선택지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건데 한번 보죠. 일단은 추가로 수집한 차례 전형적인 문제네요. 자, 일단 기억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뭐다? 소집단 활동이다. 그 다음에 체력 단련 활동이다. 그 다음에 단체 구기 종목이다. 마지막 춤까지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해? 왜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건 공간이 부족해. 그리고 흥미가 없어.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니은으로 가봅시다. 니은을 보니까 다른 고등학교네요. 학생들이 희망을 반영하여 체육 공간을 재조성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대요. 특히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어. 체육을 담당하는 정교사는 춤추는 즐거움이 체육을 좋아하지 않던 학생들의 동기를 높여 다른 체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더라요. 이렇게. 자, 다음으로 가보자. 청소년기의 근력 운동, 요가 등 신체를 관리하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니까 뭐도 건강도 좋아지는데 이걸 통해서 뭐 정서적인 만족감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말장난을 좀 조심하세요. 자, 기억 1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 맞아. 산문단에 추가해서 소집단 체육공간 조성의 필요성 맞아요. 자, 기억 2를 활용하여 시간 부족보다 공간 부족으로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3배 15% 45% 이렇게 됐으니까 2를 1문단에 추가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말. 네. 디귿을 활용하여 청소년기에 신체 관리 운동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유익하다. 이를 5문단에 추가해 개별 체육 활동이 건강에 주는 이점.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유용하다. 이렇게. 기억 1과 니은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체육 공간을 조성을 해. 그러면 소집단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체력 단련실도 만들고 이미 뭐 단체 활동이 있다는데 그것도 보완하고 춤추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그쵸? 근데 그게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 이것 통해서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는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 공간 조성하는 게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말장난입니다. 순전히 말장난이에요. 자, 기억이와 니은을 2를 활용했어. 체육 활동에 흥미가 부족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니은에 뭐라고 그랬어? 춤추는 즐거움. 그래서 춤추다 보면 다른 체육 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3단 추가에 춤이 학생들을 다른 체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을 보충한다. 이렇게요. 이건 이제 니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자, 가보시죠. 언어와 매체로 가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를 보면, 자, 품사통용이 나왔습니다. 품사통용. 그러면서, 세계적하고 엊그제로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면,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진다 해서, 세계적 뒤에 뭐가 조사가 나왔냐, 아니면 그냥 쓰이고 있냐, 이렇게. 그래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건, 뭐다? 명사다.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쓰면 관형사가 되겠죠. 물론. 그래서 적자가 붙는 것도 사실 이렇게 이해해요. 한번 해볼게요. 세계적으로 하면은 뭐 조사가 있으니까 얘는 명사다. 그쵸? 세계적 인기 그러면 이게 명사 앞에 있잖아요. 명사 앞에. 그러니까 관형사다. 이렇게. 그쵸? 근데 또 다른 것도 있다. 뭐 세계적 말고 적자 있는 걸로 치면 비교적 쉽다. 이렇게. 적자 붙은 애들 이렇게 품사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비교적 쉽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쉽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 비교적은
부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엊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저께네요. 그저께. 엊그제가 아니라 그저께 뒤에는 엊그제 그저께는 다양한 명사 그저께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대요. 명사 격조사는. 근데 이제 부사로 쓰면 격조사하고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저께 왔다 했는데 여기서 준 힌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자.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 했는데 그저께의 낮이잖아요. 그저께의 낮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단독으로 뭘로 쓰고 있는 거야?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반면에 여기서 그는 그저께 왔다니까 이거는 서술을 꾸미고 있는 부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명사, 부사. 문장 성부로는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문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죠. 자,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저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쓰였어? 명사. 문장 성분은 보어이네요. 자, 그저께 보다죠. 그저께 보다 이렇게 부사네요. 품사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부사입니다. 자, 그는 세계적 의로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예요. 의로가 붙었으니까 명사. 자,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봐요. 그는 이걸 빼버릴까요? 여기를 빼버리면 그는 그저께 떠났다가 되죠. 그저께 떠났다 했으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품사 서로 같다가 잘못됐습니다. 첫눈이 그저께 왔어요. 부사네요. 자,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세계적인 단독으로 명성을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사입니다. 품사 달라요. 문장 성분 부사어, 관형어. 부사는 부사어만 되고 관형사는 관형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 서로 갖다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 그저께 낮, 그저께의 낮이죠. 명사입니다. 꽃이 그저께 피었다. 그저께 피었어요, 여러분. 서술어 바로 앞에 있죠. 부사입니다. 자, 품사도 다르고 문장 성분도 다릅니다. 여기는 관형어, 여기는 부사어 이렇게.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 해서 세계적의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관형사형이네요. 아무튼 명사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명사인데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아니요. 하나는 조사만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36번을 보면 자, 이제 품사 통용하고 있는 거 봅시다. 자, 나는 급한 마당에 했어. 의존 명사야. 그렇죠? 반면에 마당 그러면 이제 자림 명사죠. 자, 그다음에 약간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하고 명사하고 부사로 씁니다. 약간의 돈 하면 명사예요. 명사. 구름이 약간 꼈다 했으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바퀴를 봅시다. 바퀴. 자전거의 바퀴니까 이거는 자림 명사고요. 7바퀴 했으니까 이건 의존명사 맞죠? 다니스 의존명사네요. 자, 그 다음에 가지다를 볼까요? 자, 약간 껴가지고 했으니까 보조 용언이네요. 보조 용언. 그쵸? 모임을 갔다 했으니까 본용언이고요. 마지막으로 버렸다를 봅시다. 집으로 와버렸대요. 와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보조 용언이고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면 본용언 이렇게 되네요. 아유, 정성도 많이 들였네요. 그렇죠? 자, 마당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아요. 하지만 A에서 의존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약간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B에서 자립명사로 쓰인 건 맞습니다. 자, 바퀴는 기억에 해당하고 맞아요. 해당되는 거 맞죠? C에서 의존명사로 쓰인 거 맞네요. 자, 가지고는 니은에 해당하는데
본동사 아니고 보조동사예요. 뒤에서는. 그쵸? 보조동사였잖아요. 자, 이에서 이것도 보조동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이에요. 자, 안긴절이 한 번이래요. 짧은 부정편, 이거 쉽다. 이걸로 먼저 까면 된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짧은 부정문이 있고요. 긴 부정문이 있어요. 짧은 부정문은 어떻게 써? 아니나 못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긴 부정문요.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 뭐 나오면 다 끄면 되잖아. 차갑지 않은 끄면 되고요. 하지 않겠다 끄면 되고요. 자, 그 이 두 개를 껐습니다. 그쵸? 두 개를 껐어. 자, 안기절 한 번이래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아는 문장이요. 마지막 봐야 됩니다.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과거 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한다 끄면 돼요. 그러면 세 개가 꺼지네. 자, 그러면 한 번만 있냐라고 했는데, 자, 그는 바쁘니 업무 꾸미죠. 업무가 바쁘다 이렇게.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 고 이렇게. 인용절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남긴절이 두 번 있으니까 끄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확인해 볼까요? 자, 나는 그가 못 읽은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 그래서 나는 소설을 다 읽었다. 과거 시제 맞고요. 하나만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가 소설을 그가 못 읽은 소설, 그러니까 그가 소설을 못 읽다 이렇게. 소설을 못 읽다 이렇게. 짧은 부정문 봤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충분히 이제 평가원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문제를 낼 때, 평가원에서 평범하게 문제를 낼 때 어떻게 이제 선택지를 만들고 또 의미 있는 이렇게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 뭐가 헷갈렸고 혹은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헷갈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도 이렇게 독서의 내용이 확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고 지금 6월에도 거의 대부분 연계됐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수능에서도 거의 대부분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BS 교재도 잘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9월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